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1월 25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영아 기자입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 뉴스 리액션입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나경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이제 뉴스 리액터는 김준일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은지 기자는 내일 돌아오는데 오늘까지 제가 진행을 맡게 됐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 키워드는요? 네, 내란 특검 대검 압수수색. 네, 박성재 전 장관 관련해서죠. 네, 오늘 오전에 내란 특검팀에서 대검찰청에 수사관 10명 정도를 보내서 대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검에서 대검을 압수수색한 이유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의혹과 관련한 상황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그런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참고로 박 전 장관은 현재 불구속 상태입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2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모두 이를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어제 김건희 씨의 계엄 관여 정황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김건희 특검팀을 대상으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는데요. 내란 특검팀은 박성재 전 장관의 계엄 가담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윤석열 씨의 내란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박성재 전 장관과 김건희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건희 씨가 작년 5월쯤 박 전 장관에게 자신의 검찰 수사와 관련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포착했다고 합니다. 이 메시지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으니까 이 전 총장이 이에 반발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신속 수사를 검찰 수사팀에 지시를 했고 결국에는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의 변호인단은 방금 이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냈고요. 또 JTBC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마찬가지로 지난해 5월에 박성재 당시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과 김정숙 수사는, 그러니까 전 영부인이죠. 김혜경과 김정숙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나 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네, 김건희 씨 변호를 맡고 있는 유정화 변호사가 조금 전 입장을 냈는데 알려드리면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명태균 공천 관련 보고 내용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을 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검찰 지휘부가 교체되었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특정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검찰 지휘부가 교체된 사실이 없다. 가설적 서사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 뉴스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계속 뭐 영장이 기각되는 것에 대해서 특검이 좀 칼을 빼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래도 계속 영장 기각할 거야? 라고 하면서 뭐 대검도 좀 압수수색하고 다른 쪽으로 좀 계속 정보를 확인해서 어떻게 해서든 뭐 더 이상 이제 압수수색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유죄를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게 보이고, 그러니까 요즘 이게 뭐 내란 특검이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한 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료 확보 차원이에요. 휴대폰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아무리 저쪽 특검이 자료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쪽에서 이거를 수사와 재판에 쓰려면은 공식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자료를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니까 요즘 좀 정신이 사나워요. 여기저기 서로 기관들끼리 하도 서로 다 압수수색을 하니까 이게 뭐 하는 거, 이건 싸우는 건 아니다.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은 싸우는 건 아니고 우리가 모두가 다 의심했잖아요, 사실은. 김건희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가장 직접적으로 촉발이 된 거는 김건희 그 특검법을 그때 친한계가 통과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국민의힘에서 당 게시판 논란이 벌어지고 그거에 대니까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통과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언플이 나오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 비상계엄이 벌어졌거든요. 저는 뭐 김건희 특검, 김건희 때문에 내란이 벌어졌다, 비상계엄이 벌어졌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흐름으로 봤을 때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가 이거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네, 관여까지.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윤석열이 내가 우리 와이프를 위해서 말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분명히 이거는 어느 정도 상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5월 달에 요 휴대전화 내용만 가지고 이거를 관여했다라고 보기에는 이거는 증거가 좀 부족한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징검다리 삼아가지고 좀 더 그러니까 최근
10월, 11월로 올라갈 수 있을지 이거를 봐야 된다. 5월에 때문에 검찰 수사 가지고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났을 때 그 7월이었나 8월 달에는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또 한참 통화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김주현 그다음에 그 심우정이랑 다시 통화하는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기 수사 빼는 거는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네요. 예, 이거는 처음 나온 내용은 아니다. 예. 네, 그럼 두 번째 키워드 알려주시죠. 네, 여야 룰 변경 두고 시끌. 네, 여야 모두 지금 당원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제도 전해드렸던 소위 1인 1표제 변경을 두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기존 대의원 20대 권리당원 1의 가중치 비율을 1대1로 바꾸자라고 하면서 논란이 촉발된 건데요.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도 경쟁 후보였던 박창대 의원에 비해서 대의원표에서는 뒤졌지만 권리당원의 강한 지지를 받아서 당선됐던 정청래 대표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당원 당규를 바꾸려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었죠. 원래는 당원 당규 개정 의결이 28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어제 열렸던 당무위에서 고성의 오간 끝에 일주일이 미뤄져서 12월 5일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대의원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하기로 했고 영남 등의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배려하는 조항을 이번 당원 개정안에서도 보완했다라면서도 구체성을 담아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수용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요. 경선 룰 변경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현재는 50%이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50%인데 내년 6.3 지방선거 경선 때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50%에서 70%로 높이겠다라는 건데요.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장동혁 대표는 자신이 당대표로서 당성을 강조를 해왔고 당원 권리를 확대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면서 당신 반영 비율을 70%로 올리는 안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연석회의에서는 여기에 참석한 당체장들이 민심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라고 일부가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은 국민의힘이 국민 속으로 더 파고들어서 민주당과 차별화해야 된다라면서 민주당처럼 개딸당이 될 것이 아니라 민심 비율을 높여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용태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당심을 높일 게 아니라 오히려 민심 100% 경선룰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민주당 이슈부터 좀 살펴보면 1인 1표제가 도입되어서 이 관련해서 오늘 그 김준일 평론가님이 오늘 아침 그 CBS 방송에서 권력 투쟁 의미에서 레임덕이 올 수 있는 이슈다 대통령한테 이렇게 또 평가를 하셨던데 어떻게 좀 이걸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이거를 이제 가치의 측면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이 상황하고 두 가지 평론을 좀 분리해서 하면은 사실 대의원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표를 어떻게 가중치를 부여할까는 판단의 문제예요. 정답이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1대 200이었다가 1대 70이 됐다가 계속 1대 바뀌죠. 20이 됐다가 지금 1대 1로 가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민주당 전당대회의 공식 명칭이 뭔지 아세요? 예, 전국 대의원 대회예요. 아, 맞아요. 네. 예. 전국 대의원 대회를 전당대회라고 합니다. 그만큼 대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민주당의 전통이었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니까 신민당까지.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그 보수 쪽에서는 뭐 당원이나 이런 게 큰 의미가 없었어요. 어차피 네. 박정희의 1인 정당이고 당원들도 다 박정희를 지지하는데 당시에 민주당 계열은 뭐 김영삼 있고 뭐 유진산도 있고 예를 들면은 막 여러 사람이 뭐 김대중도 있고 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역별로 대의원을 둬가지고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를 획득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 대의원 제도가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호남 중심으로 정당이 이제 이렇게 좀 더 편중이 되고 영남에서 고군분투를 해서 동진 정책을 해야 됐을 때도 이 대의원들을 둠으로 인해서 일정 정도 이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표를 1대1로 하든 1대20으로 하든 저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근데 지금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지금 사실은 대의원 표만 바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지역 경선에서 그 4인 이상이 이제 뭐 후보자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단 예비 경선은 다 100% 권리당원으로 했어요. 100% 권리당원으로 먼저 걸러내고
그다음에 3명까지만 추려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50대 50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옛날엔 시도당 위원회에서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시도당 위원장들 힘 빼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는. 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도당 위원장도 힘 빼고 그러면 이제 당원들한테 이거를 주는 게 맞느냐 뭐 주는 게 맞다고 보는 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 위원장에게 또 그 사람들은 대표성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권한을 남겨주는 게 맞는데 지금 다 정청래 대표가 다 힘을 빼고 있다. 자기 사람이 아니니까. 이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단순히 1대 20을 1대 1로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다음 공천에서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정청래의 사람이 대거 갈 경우에는 거의 당에서는 다 정청래 대표한테 8월 달에 전당대회 다시 재선되고 당에선 줄 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권력 투쟁의 관점에서는 대통령이 힘이 많이 빠지는 일이 나올 거다. 뭐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고 그거를 아니까 지금 더민주혁신회의나 이런 데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런 내부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6개월이 안 됐는데 이렇게 빨리 여당에서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 것도 참 처음 봤다. 제가 20년 넘게 네. 정치권을 보면서 처음 봤다. 네. 근데 사실 또 국민의힘도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방식의 이 혼란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어쨌든 이게 그런 지금까지 권리당원의 힘을 강화하는 네. 방향성이라도 있는데 네. 국힘은 종잡을 수가 없다. 이랬다 늘렸다 줄었다 늘렸다 계속 바뀌니까 이랬다니까 민주당 방향성이라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되나? 뭐 이렇게 한번 정해놓고 좀 가면 안 되나? 근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제 그 당원들이 짠물이 됐잖아요. 국힘도.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강성 당원들의 표를 얻어가지고 지금 이것도 이 장동혁의 지배체제를 강화하겠다라는 걸로 네. 지금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배체제를 강화하려고 다 이렇게 공천 주면 뭐해? 다 떨어질 텐데. 지금 하는 꼴 봐서는 다 떨어질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참 의미 없다. 국힘 의미 없다 그 생각 들어요. 국힘 의미 없다. 네. 오늘 조지현 의원이 관련해서 경선을 당시 50%에서 70% 반영하는 거 추진 그대로 하겠다라는 취지로도 설명을 했다라고 하죠. 참 요거가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나경원 의원이에요. 그렇죠. 네. 지방선거 추진 뭐 무슨 단? 네, 추진단. 네. 거기에 지금 단장, 그렇죠. 위원장인데 사실 이거를 주도하고 있고요. 나경원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모로 서울시장 선거에 오세훈이랑 붙어서 오세훈을 떨어뜨리고 본인이 서울시장 후보를 되려고 해서 이 룰을 개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지금 국힘에서 매우 강하게 나오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50에서 70으로 바꿨다. 그런 상황인데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후보가 되면은 민주당한테는 호재일 가능성이 높다. 나경원 의원한테 상당히 죄송한데 며칠 전에 같이 방송도 했는데 나경원 의원 죄송하지만은 민주당한테는 상당한 호재다. 네. 지방선거 다가오는 지방선거 계속해서 좀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네, 세 번째 뉴스 키워드 알려주시죠. 네, 김용현 변호인단 판사에게 위자료 소송 제기. 네, 김용현 변호인단의 기행도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서 김용현 전 장관의 신뢰 관계 동석인이라며 방청권도 없이 재판을 입정했다가 돌발 발언을 또 하려다가 재판부로부터 감치를 당한 김용현 변호인단의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가 계속해서 재판부를 우롱하는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인적사항을 진술하지 않아서 감치에서 풀려난 직후에 유튜브 방송에서 판사에게 욕설과 인신 공격성 발언을 이어가던 두 사람이 재판부가 감치를 재집행하겠다라고 밝히자 공수처에 직권남용 등으로 이진관 재판장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제는 갑자기 재판부와 화해를 원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황당하게도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원에 나름대로 존경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존경심을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재판부와 특검에 적극 대응할 생각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더니 오늘은 이진관 부장판사와 좌우 배석판사 그리고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총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기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두 변호사는 자신들의 행위가 법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게 아니고 이 부장판사의 퇴정 명령과 감치 명령이 모두 위법했으니까 배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법원행정처는 이 두 사람을 법정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며 재판장은 법정 질서와 존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면회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법원은 계속 좀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변호인단이 처음에는 화해하자라고 하더니만은 이제 형사 고소에 또 위자료 소송까지 걸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이쪽도 좀 정치 투쟁을 하는 건가 싶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화해는 네. 뭐 속된 말로 쌍피일 때나 화해를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지가 잘못해놓고 무슨 화해는 화해야. 무릎 꿇고 빌어야지. 네. 이게 말이 되냐. 화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그 아시겠지만은 그 예전에 자유통일당 전신의 국민혁명당 네. 그때 대선 나갔던 사람 이하상이라는 사람은 그냥 정치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얼마나 지금 주목을 끌어가지고 관종같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고. 뭐 법원에서는 이거를 만약에 내두면요 앞으로 이런 변호사들 숱하게 나올 거예요, 사실. 물론 이게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맡고 있는 그러니까 변호인이 아니라 그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용현의 중재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은 점점 얘들 때문에 이 양반들 때문에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판사가 그러면 안 되지만 열받아서라도 중형을 매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난동을 피우고 피곤하게 하면은 뭐 그런 상황이고. 저는 이 사람들이 제일 핵심이 사실은 처벌도 처벌이고요. 변협에서 자격정지해야 된다고 봐요. 이 사람들은. 예, 아예 구체적으로. 변협 지금 변협에도 징계를 요청한다라고 하는데 대한변협이 이거는 변호사의 품위유지 위반과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자격정지를 해가지고 아예 이런 사람 좀 퇴출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변호인단이 위자료 소송 냈다라는 걸 이제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 변호사들이 이 이진관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안경 쓴 키 작은 남자라고 지칭한 것이 외모 비하 발언이므로 현재 정신적 충격이 심해서 배상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취지의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소식 계속 살펴보면서요. 네 번째 아니 이거는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정확하게 신원이 특정이 안 되니까 원래 그 법정에서 난동 피우는 사람의 외모를 묘사를 해요. 묘사를 해서 이 사람 이런 사람을 감치해라라고 네.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키가 작다고 비하한 게 아니라 네가 키가 작은 거야 그냥. 네가 안경 쓴 게 문제가 나도 안경 썼잖아. 네가 그냥 안경을 쓴 거야. 네가 그냥 컴플렉스 덩어리야. 김준일 평론가는 얼천이시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좀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네 번째 뉴스 키워드 알려주시죠. 네, 인권위 헌법 존중 TF 구성 안 한다. 네, 어떤 내용이죠? 네, 내란 사태에 연루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가 이제 꾸려졌는데요. 그런데 어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TF 구성 여부와 관련해서 표결을 진행한 끝에 구성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반대 입장을 밝힌 사람은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해서 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강정애 위원인데요. 이 사람들은 모두 지난 2월에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찬성해서 내란 특검에 내란, 선동, 선전 혐의로 고발된 사람들입니다. TF 구성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인권위가 독립기관이기 때문인데요. TF 구성과 조사 실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요. 헌법 존중 TF를 구성하지 않기로 결정한 그 과정이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와서 다음 전원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다시 상정해서 다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전원위가 열린 뒤에 현장에서 즉석으로 구두로 발의가 됐는데 이 구두 발의 절차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전원위가 진행되는 자리에서 구두로 의안을 발의해서 의결한 경우는 인권위 출범 24년 만에 처음 본다라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다음 전원위가 열리는 날은 12월 1일입니다. 과연 인권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인권위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헌법 존중 TF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뭐 저는 뭐 헌법 존중 TF 안 만들 수도 있다고 봐요. 어쨌든 독립 기구고 자체적으로 정부에 이제 협조를 해야 하는 것이 좋지만은
뭐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꿀리니까 뭐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이 내부에서 있었던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첫 번째. 두 번 계속 뭐 윤석열의 인권만 신경 쓰고 국민들이 피해받은 인권에 대해서는 다 외면한다든지, 그 내부에서 뭐 성추행 뭐 논란 뭐 누구였지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뭐 머리카락 만지면서 뭐 이러면 안 되지 뭐 이런 얘기 그 누구 위원장인지 위원인지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별 희한한 논란들은 다 만들고 있고 지금 그러면서 계속 뭐 인권이 내부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윤석열이 정말 그 악질 중에 악질인 게 이런 사람들을 안 친 거예요. 사실 옛날에 보수 정권이든 누구든 이 정도까지 막장인 사람들을 안 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본인들이 독립기구라는 걸로 지금 철벽을 치고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절차를 무시해. 그러니까 내부 뭐 이런 거를 의결을 하더라도 그럼 의견을 다 들어보고 그럼 이런 게 절차를 다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인권위가 참 딜레마다. 사실 예전에 신장식 의원도 그렇고 몇몇 의원들이 얘기했는데, 인권위원장을 어쨌든 독립기구로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정치권도 고민이 되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네, 인권위 상황도 계속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이제 11월 25일 뉴스 리액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